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다 계엄 세력과 단일화가 없다.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후 2시쯤인가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단일화의 다리를 끊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관건은 추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희 양자 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퇴 요정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어떤 판단하는지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용기 있는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져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엄 세력과는 단일화 없다. 오늘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예 0%가 다시 0%로 재확인한 단일화 퍼센트 이준석 후보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추락만 남았고 이재명 후보로는 세상 못 바꾼다. 두 사람 다 싸잡아 비판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준석 후보가 콕 집어서 얘기한 게요. 이현정 의원.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경선부터 대선까지 줄곧 단일화만 얘기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 본인과의 단일화. 이거 대국민 단일화 가스라이팅 아니냐, 심리적 지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아마 이번에 김문수 후보처럼 단일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단일화 때문에 또 성공했던 케이스는 별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부각된 인물이 아닙니다. 특히 국회에서 이제 사과를 혼자 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이 지지층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받았고, 예. 그 이후에도 보면 결국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단일화 바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꽤 이제 지지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끝나자마자 이제 단일화 문제를 발로 걷어찼고 이제는 또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 이야기는 자력으로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즉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결국은 두 번이나 공개 회담을 하고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준석 후보한테는 믿어달라 하지만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반성했더라면 이 많은 국민들이 야, 이준석 너 그렇게 버티는 거 너무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라도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선도 못 긋고 탄핵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자 그래 놔놓고 이준석 왜 단일화 안 해? 그럼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본인이 그냥 곱게 당을 나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에 의해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있는데 왜 단일화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뭘 하죠? 뭘 손해보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단일화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아놓고 야, 이 여론조사가 뒤지니까 무조건 단일화해. 우리 쪽으로 단일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준석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쨌건 두 사람이 합해서 승리한다는 확신도 없고 또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겁박까지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라도 어쨌든 계엄과 탄핵의 강만 조금이라도 넘겼으면 단일화 명분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이미 그 시기와 명분과 내용을 다 놓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최소한의 그런 노력과 어떤 행위를 보여준다면 국민 여론에서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준석 후보가 이게 보수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 안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지금 이 지난 경선 때 문제 삼은 친윤 세력도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했나요? 당에 그냥 아무 상관없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사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 단일화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예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 보면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 때 본인이 언급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난번 양자조사 때는 2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40%로 퀸텀 점프 그러니까 급상승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누구랑 단일화해도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52대 39에서 52대 42 이렇게 됐는데 이도학 의원님 네. 여기 보면 가상 양자 대결 51대 29에서 51대 40.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아니 김문수 후보만 사퇴하면 나 봐라. 가상 양자 대결에서 11%포인트나 오르지 않았냐. 올랐다. 이런 자신감도 내비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요. 어찌됐건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의 상승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는 보수 세력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적어도 미래적 가치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로는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덩어리로 모여있는 형태에서의 지금 지지율이 저 정도 그냥 나오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굉장히 작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일정 부분은 저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어떤 조치, 그러니까 미래에 관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잘못들 이런 것들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러면 또다시 계엄이나 이 위헌적인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진지하게 뭔가를 임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도 전혀 안정감을 못 받았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력에게는 뭔가를 더 맡겨도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가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인데 한쪽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마 하실 겁니다. 저희 민주진영에서도 그런 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다시 뭔가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저러한 표심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마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도 단일화 계산기를 막 두드려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일화의 뭐 미적지근한 부분도 아마 지금부터 만나본 이런 여론조사 때문일 거도 합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 시에 50대 41인데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는 47%만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으로 양자 대결할 때 김문수 지지자들은 이준석 후보 단일화했을 때 62% 간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앞서 화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투표 용지가 딱 뭐 지금 투표용지 인쇄가 끝났으니까 이준석 후보로 말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 뭐 전반적으로 한 47%만 김문수 후보를 찍고 나머지 또 4분의 1 정도는 또 이재명 후보로 가기 때문에 그럼 단일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김문수 후보 쪽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오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단일화 없다. 계엄 세력과. 사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준석 후보에게 일종의 백지 수표까지 건넸고 유세장에 직접 찾아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읍소 대신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는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종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지지율 1%씩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김용태, 윤지혁 국민의힘 선대의 목소리를 보니까 확실히 좀 기류가 달라진 것 같죠. 어제까지만 해도 신성범 의원은 일단 유세 현장 가서 그제 차량 동승을 하려고 했지만 집에 안 들어가겠다, 집으로 쫓아갈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 숨바꼭질, 술래잡기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삼자 대결 단일화 없이도 승리하겠다. 역전도 시작됐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은 민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예. 사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후유증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안 나오는 뭐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예. 그 사이에 당 내부의 통합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직 동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달라 있고 그 외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정문수 김문수 후보의 인격 그리고 또 그 경기지사 8년간의 업적 이런 부분이 점점 그 펼쳐지면서 예. 이른바 파파미 파도 미담 민주당 정말 잘 해왔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절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이재명 이런 얘기도 더 이상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의 민심은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와의 통합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마가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정책을 걷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히면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 시점에 정말 그 민주당의 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전 총리께서 같이 손을 잡아줬고 또 어제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중에 전직 경기지사님 중에 이재명 후보 빼고 모두 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선을 냈습니다. 예. 그런 수도권, 청년,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플랜 B로서의 빅 텐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상당 부분 선전 그것을 통한 이준석 후보가 가진 표를 더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막판 골든 크로스 이뤄낼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조금 그 의미심장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뭐냐면 아예 삼자 대결 구도도 인정해버렸고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성의 표를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진보 개혁적 표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오면 보수가 똘똘 뭉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내일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정말 단일화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 쭉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는 뭐 여론조사가 아무리 부정확하도 하지만 예. 많은 여론조사들이 뭐 하나도 어떤 이 예외 없이 똑같은 지향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의 이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확장성 여기에 지금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이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 이미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참 앞서가 있고 국민의힘은 뒤쳐져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가는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단일화를 위해서 뭔가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버리고 새로운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유세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데 바로 그 이어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아시겠지만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런 행보라든지 지금 이렇게 오늘 단일화 뭐 없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너무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어떤 이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뭐 서로 정반대의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듯이 예. 지금의 저 전략이 전략으로도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정말 막판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에 있어서는 3자 구도로는 힘들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거의 가능성이 그게 계속 날이 바뀔수록 낮아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오늘 저녁 8시에 또 마지막 세 번째 TV 토론이 있고 이거 끝나면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에 지난 안철수 후보 때처럼 지난 대선 때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일만의 기대도 국민의힘에 내비치고 있어요. 오늘 밤 3차 TV 토론 끝나고 이준석 후보도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내심 기대 섞인 얘기가 있는데
뭐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자강론, 김문수 후보로도 단일화 안 하고 이길 수 있다. 또 하나 말고도 바로 이준석 고사작전입니다. 이른바 준찡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수층에서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건 굉장히 먹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그 단일화인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그 이준석 후보한테도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찍으면 이준석 되는 거지 왜 이재명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김진욱 대변인 준찍명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보수 유권자에게 이제 사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고사작전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런 작전으로 들어간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표 작전으로 간다 이런 건데 이게 그 사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공포 마케팅 이거를 넘어서는 비정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준석 후보가 설득이 안 되면 그냥 밟고 가겠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이준석 후보에게 설득 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 모든 표가 사표가 될 것이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찍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된다. 김문수 후보 찍으면 김건희 여사 비리 은폐된다. 김문수 후보 찍으면 정광훈 상황 정치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의 표가 과연 단순한 사표가 될 것이냐? 아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이 대선 이후에 있을 이 보수에 대한 그 새로운 보수를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이동학 의원님, 실제로 이 준찍명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인 이제 김재현 실장이에요. 뭐 이 말 말고도 준찍명 말고도 그 나중에 이거 선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취지 얘기도 했거든요. 아예 당권 싸움에 대구시장 노린다. 이준석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이준석 후보도 저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보수 지지층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찢어져 있어요. 한동훈 대표 지지층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준석 이 후보의 지지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원화되어 있다면 당신 찍으면 저 사람 돼라고 하는 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찢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먹힐 리가 없는 구호죠. 그리고 거꾸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뭐 이 관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김재원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전광훈 대표 자주 찾아가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씨와 이번 결연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론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려고 했었던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계속해서 발이 걸렸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게 바로 김재원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연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저런 구호를 던진다고 해서 실제 이준석 후보에겐 타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이번 대선보다는 쟤보다 쟤밥에 더 관심,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있는 본인의 자리에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저런 비판이 역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단일화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단일화는 거의 끝나가니까 김문수 후보 더 잘 키워서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꺾겠다는 이른바 자강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